달 동안 수고 많이 했어. 고맙습니다.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 수는 1,636만 명, 이들의 평균 연봉은 3,040만 원이라는데요. 지역별 평균 연봉은 경기도가 3,067만 원, 서울 3,444만 원까지 다양했고요. 1위는 전체 평균 연봉보다 약 880만 원이 높은 금액으로 울산이 차지했습니다.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요. 13월에 뭐 월급이라고 하는 보너스니까 기대도 되고 이제 걱정도 되고 반반. 걔네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. 항상 좀 받는 입장이라서 저는 약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늘 기대하죠.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. 해마다 변경되는 연말정산 소득세법 때문에 환급금을 예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. 이번에는 특히 바뀐 항목이 많아서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소득공제라고 해서 총 수입액이 있어요.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거든요. 요거는 딱 산식이 정해져 있어요. 저도 모르겠어요. 참 쉽죠? 지금 방금 저희 표정이었어요. 그러니까요. 이번에 변경된 소득세법 중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.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몇 가지 항목이 이제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인데, 세액공제는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비율로 공제하는 소득세법을 말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는까 모르겠습니다. 자녀 관련 인적공제부터 연금저축, 보장성보험, 의료비, 교육비, 그리고 기부금까지 이 모두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. 네. 이 중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.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이 통합돼서 세액공제로 바뀐 건데요.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녀 3명 이상 시 셋째부터는 한 명당 20만 원이 공제된다는 거.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00만 원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26만 4천 원 그 공제를 그 세금을 덜 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이 한 명당 15만 원의 그 세액 공제. 그러니까 주민세 포함하더라도 16만 5천 원만 되돌려 받는 거예요. 자녀가 3명일 때 소득에 따라서 19만 8천 원에서 125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소득과 관계없이 50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.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혜택이 줄어든 건데요. 자, 본인 연봉의 3% 이상을 사용해야만 적용되던 의료비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교육비, 기부금까지 모두 세액공제로 변경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. 저소득층이거나 이제 미혼인 경우에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. 그 부분이 그러니까 월세 내는 금액을 작년까지는 소득 공제를 받으셨는데 올해는 걔가 세액 공제로 변경됐다는 겁니다. 조건도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됐습니다.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 대상자는 2만 명이나 늘어났고요. 1인당 감면액도 약 7만 원에서 약 28만 원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하네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월세 50만 원 집에 사는 사람의 경우를 변경된 세법으로 계산해 본 결과 무려 한 달 반값이 넘는 6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. 만세죠. 연말정산이 기다려진다는 워킹맘 김소연 씨. 자, 곧 있을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지난 1년 동안 모아둔 현금 영수증 정리가 한창이었는데요. 꼼꼼하시네요. 제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제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좀 알뜰살뜰하게 썼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.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두 딸이 다니는 유치원을 찾은 김소연 씨. 네. 보육료 이외에 현금으로 납입했던 보조금들이 기록된 증명서인데요. 이렇게 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공제가 돼요, 이것도. 그래서 제가 좀 힘들지만 발품 팔아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연봉의 25% 이상을 소비한 후에는 신용카드보다 세금 공제율이 2배나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고요. 꼼꼼하시네요. 네, 다 이용해야 돼요.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요, 선불식 교통카드가 필수랍니다. 홈페이지에 등록 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과 교구들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. 교구들인데요. 아이들이 쓰는 교구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구입하고 있어요.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유용할 것 같죠?
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하네요. 제 연봉과 씀씀이를 고려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거든요.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? 지난 연말정산 때와 총 세금액이 같은 연봉 2,800만 원 이대리의 경우 이번에는 세금 전액을 돌려받아서 환급금이 증가하게 되고요. 연봉 7,200만 원 김 부장의 경우 같은 조건의 공제 항목을 적용했을 때 올해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답니다. 부장님 섭섭하시겠어요? 연봉이 한 3천 미만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내실 수 있어요. 본인들이 이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셨다면. 반대로 연봉이 이제 7천 이상이신 분들은 작년하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올해 소득세가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. 연말정산 액수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까지 연금 계좌에 가입할 어려운 말 하지 마. 자,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은 안녕! 1월 15일에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려운 연말정산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엄마 만약에 이번 연말정산 때 돈 받으면 엄마한테 용돈 다 줄게. 어머니, 아버지, 장모님, 장인어른 따뜻한 내복이나 목도리 하나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기대는 하지 마세요. 엄마가 연말정산 때 좀 받으면 이쁜 옷 사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. 사랑해. 자, 변경된 소득세법 꼼꼼하게 챙겨 모두들 두둑한 신년 보너스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.